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1번과 2번 컬럼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띄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 여백은 뭘로 띄우면 될까요? 마진으로 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진으로 한번 줘볼까요? 마진 좌우로 10.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 위스 값은 120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 단수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몇 %일까요? 100%예요. 근데 거기에 마진이 양쪽에 몇씩 붙었죠? 10씩 붙었으니까 10, 10. 한 박스가 바깥 영역으로 10씩 붙었으니까 20. 도합 40이라고 하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B박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진으로 주면 될까요? 우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0%라고 하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령을 만들려면 이렇게 50%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진 영역을 주게 되면 간격을 주기 위해서 아웃사이드 영역으로 박스의 크기가 만들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고 안쪽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크기는 유지된 상태에서 안쪽으로 여백을 주게 되면 여백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50%로 유지가 되니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안쪽으로 주려면 우선 무엇이 기술되어 있어야 되냐면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가 선언되어 있어야 안쪽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가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박스 모델상 위스, 패딩, 보더의 영역까지만 위스 값 안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마진을 주더라도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백을 뭘로 줘야 될까요? 마진이 아니고 패딩으로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패딩으로 10씩 주게 되면요. 이렇게 안쪽에 여백 생기는 거 보이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안쪽에 여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줄어들었을 때 똑같이 여백이 20이라고 하는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집어넣으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패딩의 영역까지 함께 색이 칠해지다 보니까 이게 겉옷값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지금 솔루션을 설명하자면 이 안에다가 제가 비지라고 하는 이렇게 클래스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지라고 하는 클래스에게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레드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스 값 50%짜리 파란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위스 값은 50%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클래스에게 뭐가 기술되어 있냐면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으로 좌우로 10씩 주니까 여기에 이렇게 위스 값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패딩이 10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빨간 박스가 빨간색이 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여기 패딩령이 끝난 후에서부터 글씨가 생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패딩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에다가 자식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식 엘리먼트에게 빨간 색깔을 하나 줬더니 얘가 부모의 크기 안쪽 박스에서 즉 부모에게 기술된 패딩 영역 안쪽에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칠하니까 이렇게 칠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은 무슨 영역이에요? 패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여된 패딩의 영역이에요? 콜 6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에게 부여된 패딩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콜 6에게 위스값 50% 들어가 있죠?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박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스값 50%를 기점으로 안쪽으로 뭐가 생겨요? 패딩이 양쪽에 10씩 생겼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줬습니까? 자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자식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패딩 영역이 끝난 후에 여기서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에게 색깔을 줘보니까 색이 여기서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모에게 기술되어 있는 색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크기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겉터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겉터값을 마진으로 주지 않고요. 뭘로 줬어요? 패딩으로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패딩으로 줬을까요? 위스 값이 퍼센트로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0%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겉터값을 주기 위해서 마진을 주게 되면 위스 값 기준으로 바깥 영역의 마진이 만들어지니까 2단 정렬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이미 50%가 합산이 되면 100%라고 하는 크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50%로 두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겉터값을 주기 위해서 마진을 주면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스값 50%가 기준으로 안쪽으로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겠죠. 그래서 무엇을 줘야 되냐면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징은 패딩과 보더의 영역까지만 생성이 되니까 이것을 패딩으로 잡는 거죠. 겉터값을. 그러면 패딩을 좌우로 10씩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10씩 이렇게 여기 10 여기 10 이렇게. 그러면 50% 유지된 상태에서 패딩이 양쪽에 10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패딩으로 겉터값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그라운드의 컬러가 여기 영역까지 함께 칠해진다라는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자식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식 엘리먼트에게 색깔을 주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형 형태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양쪽이 뭘로 잡혀 있는 거겠어요? 마진이 아닌 패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패딩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여백 없이 33.3%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단 디자인을 만드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그리드 CSS를 미리 만들어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이 1단부터 12단까지 한번 퍼센트로 쭉 다 만드는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